올해 내년 사이에 입주를 앞둔 곳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조정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에 관한 상담과 소송들을 시작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그 사이 작년 10월 생숙 실거주에 대한 이행강제금 유예기간이 만료되면서 생활형 숙박시설에 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2021년 부동산 폭등기에 생숙 분양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어서 그때 분양된 생숙들이 올해 내년 사이에 입주를 앞둔 곳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중도금 대출 만기, 잔금 납부, 입주 시기가 맞물리면서 많은 분들이 선택의 기로를 앞에 두고 큰 고민에 빠지시기도 했습니다. 실거주가 안 된다는 정보는 이제 거의 다 공유가 됐고 더 문제는 부동산 경기 악화, 생숙 자체의 상품성 문제 등 여러 이유로 잔금 대출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중도금 대출 만기와 함께 잔금 대출을 받아서 기존의 중도금 대출을 대환하고 잔금 일부를 납부하시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금융권에서 생숙 잔금 대출 자체를 막아버리니 생숙 잔금 납부와 입주를 앞두고 계시는 분들로서는 큰 공경에 빠지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특히 시행사 측의 잘못된 홍보와 설명에 속으셔서 실거주 목적으로 생숙을 분양받으신 분들이 가장 문제인데요. 실거주 시설인 것처럼 분양된 생숙의 대부분은 실제로 구조가 아파트형의 대형 평수이다 보니 분양가도 고액입니다. 대표적으로 마곡 르웨스트, 해운대 빌리브 패러그라프, 별내 자이더스타 이그지큐티브 이런 곳들은 분양가 10억 원을 상회합니다. 이런 생숙을 분양받은 분들은 대부분 정말 가족들과 함께 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분양을 받으신 거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생숙에서 실거주는 불가능한 게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그럼 내가 직접 사는 대신 임대라도 줄 수 있다면 무리해서라도 중도금 상환, 잔금 납부를 완료하고 분양을 최종적으로 받을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실제로 대부분의 생숙들이 분양할 때 실거주, 임대, 숙박업 모두 가능한 만능형 상품이라는 식으로 홍보하기도 했고요. 그럼 생숙을 실제로 임대하는 게 가능한 걸까요? 임대의 개념은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게 할 걸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는 건데요. 쉽게 표현해서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기간을 정해놓고 대가를 받으며 부동산을 빌려주는 겁니다. 반면 숙박시설에서는 숙박료를 주고 투숙을 하는 개념이죠. 그런데 생숙의 경우 법령상 존재 목적이 숙박업 영위를 위한 숙박시설이고 임대용 부동산은 아닙니다. 즉 원칙적으로 생숙 임대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임대든 투숙이든 일단 내가 그 시설을 빌려서 사용하는 건 동일하니 형식상으로는 투숙 방식이더라도 사실상 임대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질문도 하시는데요. 우리가 임대냐, 투숙이냐를 구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들이 적용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야 세입자를 확보하는 게 더 쉬워지니까요. 일단 전입신고 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영상을 통해 말씀드렸듯이 전입신고는 단기라도 실제 거주할 의사만 있다면 그 시설이 어디이든 관계없이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에서 전입신고를 하는 목적이 결국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 관해서만 적용되고 일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숙박시설인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만 봤을 때는 적용되기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다만 상가, 공장같이 비주거 시설을 주택으로 무단 변경한 다음에 주택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명 근생빌라라고 불리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사실상 주거 목적으로 임대차가 이루어졌으면 부동산이 주거용 건물이 아니더라도 폭넓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해준다는 게 법원의 입장인 겁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단 숙박시설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 기존의 원칙인지라 실제 문제가 발생되면 법원에서 생활숙박시설의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인정해줄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거주가 불가능한 생숙에 대해
장기 임대차는 가능하고 임차인이 다른 주택처럼 보호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내려지면 결국 생수기 임대차 제도를 이용해서 탈법적으로 실거주용으로 사용될 것이기에 법원으로서는 생숙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해 줄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이라는 제도 자체가 독특한 측면이 많고 아직 제도적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 보니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지나친 비관도 좋진 않지만 반대로 낙관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니 생숙 잔금까지 납부하시고 최종적으로 분양받으실지는 신중히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